예, 오늘은요, 4월 목표가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바로 국어와 수학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상대평가이면서 모든 대학들이, 이제 정시 비율을 크게 쳐주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어의 그 세부 분야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래서 3월에 모의평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FC 컨설팅의 강영수 컨설턴트입니다. 3월 모평이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모든 대학에서 비율을 높게 쳐주고 있는 국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국어도 세부 분야가 참 많죠. 예, 현대시도 있고 고전시가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모의고사를 먼저 잘 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문학,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와 고전소설, 비문학 순서대로 국어를 잘 보는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모의고사를 잘 봐야 할까요? 그냥 수시로 그냥 바로 가면 안 될까요? 학점으로? 네, 그렇지 못하죠. 먼저 첫 번째로는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학종도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내신은 충족하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하게는요, 50% 미만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신 등급이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이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 자신감이 넘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9월 수시 접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의 대학 안전 라인, 흔히 얘기해서 안전빵의 라인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최저학력 기준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뭐 2점대인데 뭐 2개 합 뭐 5가 돼요. 그러면 국민대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한 국민대 정도 그 시작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학종으로 이제 윗단으로 중경외시 올리고. 그런데 제가요 2개 합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 국민대는 과당이니까 국승세단 쓰기가 참 좀 곤란해질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3월 모평이 좀 나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반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확실히 올려야 됩니다. 또 만점 받으면 더 좋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신감입니다. 11월까지요 불안감에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이들 이제 학생부 종합 그 면접 컨설팅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그 최저학력 기준이 안 나와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물론 다행히도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최저학력 기준 없는 이제 전형에서 붙어가지고 다행이다 하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떨어져서 울면서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정시 내내 우리가 그 기간 내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의고사를 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어 각 세부 분야를 어떻게 공부해야 우리가 학습 시간 대비 가성비 있게 공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학작품 시대별 배경 유추학입니다. 시대 및 배경을 살펴보면요, 대략적인 주제 및 장르도 파악이 됩니다. 조선하면은 뭐가 유명해요? 바로 충과 효입니다. 효도 해야겠죠? 왜 그래요? 네, 바로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충성해야 돼요? 네,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그멘테이션을 계속 세분화하다 보면 영웅소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륜과 같은 것도 나오고요. 시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지금 제가 비록 지금 문학이라고는 했지만 어때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포괄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딱 문학이라고만 했지만 문학 대 비문학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대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뭐 풀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1970년대 뭐 이제 그 60년대 군부 독재 그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문학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객관적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필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국어 이렇게 하니까 맞던데?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일괄적이지가 못합니다. 일정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일화해서 맞으려면은 균일적으로 늘상 3월, 6월, 9월 쭉쭉쭉 맞으려면은 여태까지 배운 기법이나 표현들 있죠? 거기에 의거하여서 이건 대구법이네, 이거는 무슨 법이네, 이거는 또 다르게 무슨 법이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매칭시켜 봐야 합니다. 매칭시켜서 정확하게 답을 내놓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지선다 및 보기 박스에서 답을 한번 오버랩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기에서 키워드를 명확히 찾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그냥 답만 보고요, 그 오지선다만 보고 그냥 이게 맞겠지 하면서 하면 자기가 맞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 출제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예요? 균일적으로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랑 오버랩을 할 수 있는 우리 독해력을 좀 갖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현대시입니다. 현대시에서도 좀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제목에서 주제나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풀이라는 게 만일 단어가 나오면 눕다, 힘이 없다 등 성향을 파악하고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도 좀, 의미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의 상황과 화자 정서를 가늠하기. 그러니까 이제 오감, 그 다음에 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매칭을 적절히 할 수 있어야 주제 및 현재 시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졌는데 너무 차가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같은 얼음을 만졌는데 시원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갑다라는 건 약간 마이너스적인 감정이죠. 시원하는 건 플러스잖아요. 이건 왜 이렇지? 라는 거. 이런 상황들, 문맥상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약된 시어 의미와 표현법 살피기입니다. 이제 지문에서 이제 보면은 2번, 3번 문제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의 다수가 표현법이나 축약된 시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마치 알집을 이제 파일로 수백 개, 수천 개 파일로 풀어 헤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입니다. 등장인물 여러 명 체크해 넣기입니다. 소설은 아무래도 어때요? 사람이 많이 나와요. 때문에 각 사람들의 성향이나 갈등 파악하기 위해서 인물을 헷갈리지 말자 라는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장소도 다양하게 이제 구분해 놓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갈등 고조 및 해소하는 소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물 갈등 요소 및 상황 찾아내기가 있습니다. 갈등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황별로 머릿속에서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입니다. 이걸 한데 묶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전이잖아요.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어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자주 쓰는 어휘들이 무엇인지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것들 중에서 그래서 빈도가 높은 어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유사한 이제 언어들이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 빈도수 높은 작품 미리 알아보기입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상황의 소설들이 많아요. 사랑 이야기가 있고요. 아니면 전쟁인데 이제 임금을 구한다든지 때문에 설령 내가 본 소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복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관념이 생소해요. 하지만 이 관념을 보고 그 다음 만일에 3월 모평, 6월 모평, 9월 모평 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럼 친구들이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소설과 같이 등장인물 배경이 다양합니다. 근데 현대소설보다 그래도 다행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체적인 경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소설보다 갈등이나 기타 배경을 알아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그 갈등이 한 길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변칙이 조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이 참 간단하면서도 복잡한데요. 분야별로 좀 익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제 흔히 문과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제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뭐가 또 있어요? 이제 또 이건 이공계 친구들도 까딱스러워 하더라고요. 기술이라든지 과학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죠. 그날 부디 이런 게 좀 적게 나와라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 시중에 나가보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인문 이제 소양의 뭐 미니북, 에세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과학 잡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이제 책들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요.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비록 수능이 아니더라도, 수능에 있는 지문이 아니더라도 패턴은 비슷하거든요. 각 이제 분야별로. 왜냐면 거기에서 추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한번 열심히 책을 읽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측 사격 가능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가 나왔어요. 공리주의가 나왔으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공리주의의 특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리주의랑 반하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반대적인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책을 다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사실 비문학에서는요, 책의 다독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관념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고 가독성 있게 빠르게 읽을 수 있으려면 결국엔 이런 관념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다독입니다. 그래서 다음 맥락에서 무엇이 나올지 생각하기를 위해서 다독을 많이 하라. 마지막에는 유사어 싸움입니다. 보기와 본문의 유사성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에서는 뭐 썩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패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지선다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더군다나 이게 과학적 용어라고 하면 친구들이 더 숨막혀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문과적 속성이 뭐 예술이라든지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조금 이렇게 소스를 추려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익숙한데 기술이나 과학에서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써놓진 않았지만 EBS를 거의 바이블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EBS가 간접 연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워밍업하고 익숙해지면은 그만큼 수능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게 뭐 50%고 뭐 직접 연계도 아니고 간접 연계인데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도 1, 2주 동안 열심히 그거를 읽어가지고 폼을 더 올려서 원래는 모의고사가 건대밖에 안 가는데 연대까지 갔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EBS는 당연히 유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거를 깔볼 게 아니라 흔히 싸제라고 하죠. 싸제 강의 많이 듣고 싸제로 어려운 거 많이 풀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맨날 어려운 거 나오고 변칙적인 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더군다나 비문학이라는 것은 친구들이 생판 모르는 관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관념인데 국어 영역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이 나왔다면 어때요? 기분이 해자라고 하죠. 아마 땡 잡았다는 생각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능 특강 이런 것들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수학편도 올려서 친구들이 정시까지 잘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